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14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람다 표신과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별로 안 해봤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프로그래밍 방식하고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 람다 표현식과 스트림, 함수형 프로그램의 장점에 매료될 수도 있고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던 언어들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금은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실 필요가 있고, 배운 다음에는 계속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배운 내용을 계속 활용하지 않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람다 표현식과 스트림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내가 만든 반복문이라든지 프로그래밍들을 함수형 프로그램 이용해서 바꿀 수 없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람다 표현식, 함수형 프로그램이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많은 언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도 자바 8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써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 람다 표현식이고요.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인자를 전달해야 될 때 함수를 그 호출문에 정의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고, 이때 그 함수 호출문에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식이 람다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자바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는 건 선언적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프로그래밍은 지금까지 우리가 C, C++, 자바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한 방법은 절차를 서술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절차를 서술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선언적 프로그램에서는 절차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서술하게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서술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중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복합 타입의 학생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2학년 학생들만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학생을 반복하면서 그 학생의 학년이 2학년인지 보고 2학년이면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를 소술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2학년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학년만 출력하기 위한 절차를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필터 for each 해가지고 필터 2학년들을 필터링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뭘 하고 싶냐? 출력하고 싶다.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네들 반복해서 2학년 찾고 이런 거는 이 안에서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를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언적인 방법이고 이게 절차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 써져 있는 것이 바로 람다 표현식입니다.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뭐냐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int처럼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재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수 있고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를 우리가 foo, int, n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의 정수를 전달할 수 있고 int, bar 해가지고 함수의 결과로 정수를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 n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정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함수도 변수에 유지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함수가 다른 함수를 인재로 받거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하면 그 함수를 우리가 고차 함수라고 그럽니다. High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런 고차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해야 하는 것의 절차를 서술한 형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서술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선언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imperative, declarative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재로 전달할 수 있으면 함수의 기능이 고정되지 않고 전달된 함수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void, foo, found 이거 쓰는 방법은 다른데요. 만약에 함수를 전달할 수 있으면 함수를 뭘 전달에 따라서 이 함수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코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이 뭐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람다 표현식인데 함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였을 때 이 함수는 다른 함수의 인자로만 전달되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할 뿐만 아니라 한 번만 쓰고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수를 기존과 같이 정의하여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앞에서처럼 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에 다른 함수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불리언 펑 이렇게 정의해 놓고 요거를 여기다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펑의 주소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 호출문 자체의 함수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정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여기다만 정의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례적으로 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뻥에 이런 식으로 바로 유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변수의 함수를 람다 표현식을 유지하고 이 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원칙적으로 같은 인자를 이용하여 평가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를 주어야 합니다. 즉 순수 함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이 람다 표현식이 실제 엄밀히 일하면 순수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순수 함수는 int, abs, int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받은 인자 갖고 뭘 계산하고 반환값을 줍니다. 즉 얘는 부작용이 없는 순수 함수예요. 입력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사용을 하게 되겠고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다른 요소,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ure func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렇게 pure function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C에서 void swap int a int point b 이런 형태는 람다 표현식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얘는 얘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ure function이 아닙니다. 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예요. 따라서 이런 건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를 인재로 받을 수 있도록 매개변수 타입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C에서는 처음부터 함수 포인터라는 것이 존재했고 함수 이름에 대해서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함수의 주소를 취해 가지고 다른 함수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람다 표현식을 쓰고 이 람다 표현식을 쓰니까 이런 필터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이걸 정의할 때 여기에 어떤 종류의 함수를 받을지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바는 항상 새로운 거를 도입할 때 기존과 호환될 수 있도록 기존에 그것이 없었을 때 그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썼던 방법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요 함수의 매개변수, 함수를 받는 매개변수를 정의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예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string의 리스트예요. 그러면 얘를 정렬하면은 string에 있는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기준으로 이 리스트를 정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정렬할 때 사용할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함수를 정의해서 이 sort에서 사용할 이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썼던 방법은 인터페이스로 받을 것을 정의해 놓고 이렇게 comparator t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sort는 요걸 받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엄밀히 말하면 객체 지향에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객체는 아닙니다. 단지 요 함수를 요 sort가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해 놓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얘를 구현할지 고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뭘 썼어요? 인터페이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 도입되고 나서도 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함수의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 도입하기 전에 했던 방법을 무시하고 쓰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가져온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새 문법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램 전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했는데 이 클래스는 여기서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익명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익명 클래스를 즉 객체를 생성하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수 없으니까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tring 두 개를 받아서 int를 반환하고 있어요. string 두 개를 받아서 int를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해 주시면 돼요. 람다 표현식으로. 그래서 s1, s2를 받아서 요 값을 반환해 준다. s1의 렌스 빼기 s2의 렌스는 int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반환해 주는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코드 블록으로 파라미터와 몸체로 구성되어 있는 표현식이다. 그래서 요 앞부분이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매개 변수 목록이 되겠고 요 뒷부분이 함수의 몸체가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목록과 몸체를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중괄호로 여러 문장들을 나열해서 람다 표현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더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스트링의 렌스를 이용해서 비교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은 스트링의 렌스를 비교하되 거꾸로 비교하라. 그러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이 될 거고 얘는 오름차순이 될 겁니다. 자, 람다 표현식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드렸고 좀 더 세세한 문법은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람다 표현식을 받는 함수를 정의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받는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타입을 정의해 줍니다. 정수 두 개 받아서 정수를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이름을 인터페이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선언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이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겠고 이 하나만 존재하는지를 컴파일러가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add functional interface라는 아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가 몇 개 있는지 검사하고 하나가 아니면은 문법 오류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함수를 받는 함수, 정수 두 개 받아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 인터페이스 이름, 매개 변수 이름 이렇게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이름을 정의했을 때 이것에 전달된 그 람다 표현식은 어떻게 실행하냐? 요거를 실행해 주면 돼요. 그래서 byfun.doop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 AB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AB를 꼭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 2, 3 여러 가지 형태로 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받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이때 인터페이스 사용한다. 그럼 여기에 뭘 전달할 수 있냐면 정수 두 개를 받아 정수를 반환하는 요 형태의 함수들은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un 3호 ab a 플러스 b ab라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그것의 합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시행하면은 여기는 뭐가 출력이 되냐면 8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적으로 그 람다 표현식과 이 람다 표현식을 받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어떤 타입의 함수를 내가 받고 싶은지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의 문법, 매개 변수 목록의 요 연산자 표현식 되겠습니다. 요 연산자를 화살표 연산자, 람다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 정의와 달리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 타입이 없지만 컴파일러가 문맥을 통해 유추합니다. 요 지점은 이제 그 C++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C++는 반환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바는 반환 타입 자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수로절을 가질 수 없지만 내부에서 예외 발생은 가능합니다.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으면 빈 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하를 출력해주는 요 문장을 무조건 실행해주는 람다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매개변수 하나의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타입을 쓰고 싶으면 괄호를 써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요.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 있을 때, 매개변수가 하나일 때는 타입을 생략하면 괄호를 안 써도 되고, 매개변수를 쓸 거면 괄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매개변수 타입을 추정할 수 있으면 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매개변수 타입만 생략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ND인데 하나는 int 쓰고 하나는 안 쓰면 안 돼요. 쓰려면 둘 다 쓰고 안 쓰려면 둘 다 안 쓰면 요걸 가지고 최대한 컴파일러가 유추하게 되겠습니다. 표현식이 여러 문장으로 작성된 경우 중괄호를 사용하게 되겠고, 이런 중괄호를 사용하는 람다 표현식을 블럭 람다라 그럽니다. 가급적 블럭 람다를 작성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건 조금 이따 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현식이 어떤 경우엔 값을 반환하고 어떤 경우엔 반환하지 않는 것은 규칙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함수를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리턴문이 있는 거는 다 리턴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턴문이 아니라 int foo 하면 뭐든지 int를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어떤 건 그냥 return으로 끝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함수 정의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람다 표현식 구성 요소는 매개변수 목록, 코드 블록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자유 변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유 변수는 이 함수에, 이 표현식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멀티플이라는 그 지역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람다 표현식을 정의하면서 여기에 멀티플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멀티플은 이 함수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함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 여기다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쓸 수는 있는데 이 외부 변수, 이 함수 정의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에 이 변수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free variable, 자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정수 하나를 받아서 정수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를 받아서 x를 멀티플로 곱해주고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그 표현식이 등장하는 블럭, 가시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블럭이 있고 여기에 람다 표현식을 정의했어요. 그럼 얘는 이 가시 영역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와 여기서 작성되는 어떤 식별자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문법 오류입니다. 우리가 자바에서는 한 가시 영역에 동일한 이름을 두 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n이 있고 얘가 매개 변수로 n이라는 이름을 쓰면 요거는 문법 오류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써야 됩니다. 같은 가시는 외부 변수를 람다 표현식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자유 표현식을 한다. 근데 이때 캡처했다고 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이널 변수 또는 실질적 파이널 변수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C++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C++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변수를 참조로 캡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A = 10 해서 수정할 수가 있고 그 수정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pure 펑션이 아닙니다. 근데 자바는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pure 펑션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pure 펑션은 아니다. 왜 아닐까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다 표현식 구현에서 람다 표현식은 단일 메소드 가진 객체로 변환되고 자유변수들의 값은 해당 객체의 인스턴트 변수에 복사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정의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컴파일러가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람다 표현식을 쓰지만 이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옛날 썼던 이 방식으로 바뀌어서 처리된다. 여기서 자유 변수들은 그 클래스의 객체 멤버 변수들로 복사가 된다. 만들어져서 복사가 된다. 람다 표현식 감성인 가시형에 있는 변수는 자유 변수로 캡처될 수 있는데 캡처된 변수는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수정을 못하게 했냐면은 퓨어 펑션이 돼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디버깅하기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자바에는 변수가 원시 타입, 값 타입인 원시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참조 타입도 파이널이면 캡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파이널인 참조 변수를 캡처하면은 a.set 하면 얘가 참조 변수예요. 람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지역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입니다. 그럼 a.set 하면은 a 객체의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즉 참조 변수를 캡처하면은 그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 상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퓨어 펑션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조 변수를 받아서 그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세터들을 부르게 되면 그 받은 참조 변수로 받은 객체들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 자유 변수가 있는 일련의 문장을 클로저라고 합니다. 람다 표현식은 이름은 없지만 함수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표현식을 변수에 유지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제로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에 얘를 유지한 다음에 요 multiply by 10이라는 요 변수를 여러 번 활용해서 이 람다 표현식을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의 간단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블 타입의 상수로 평가되는 람다 표현식입니다. 이런 람다 표현식을 쓸 일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int n 모드 2는 0. 그러면 불리언 타입으로 평가되는 정수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는 람다 표현식이 있습니다. 짝수로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 타입이 유추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 이렇게 생략할 경우에는 매개 하나인 경우에는 괄호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 조건문으로 x나 y로 변환해주는 이런 비교하는 람다 표현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제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그 람다 표현식을 특정한 형태의 람다 표현식을 받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함수의 매개변수 타입으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SAM, 즉 단일 메소드 선언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말하고 단일 메소드가 하나의 메소드만 선언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의 타입으로 함수를 유지하는 또 함수를 받는 매개 변수 타입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 그런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다른 말로 펑셔널 인터페이스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arable, runnable 등 자바에 있는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모두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셈은 또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단일 추상 메소드를 가져야 되지만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기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본 메소드와 여러 개의 스태틱 메소드는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선언된 메소드만 하나면 되고, 이 메소드 말고 여러 개의 스태틱, 여러 개의 디폴트 메소드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와 디폴트 메소드들이 많이 정의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 경우에는 add functional interface라고 하는 아노테이션을 써서 컴파일러가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의 수를 체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interface predicate t에서 t로 하나만 선언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범용 템플릿을 받는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redicate integer is even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인터페이스를,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자바 util 펑션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필요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암단 표현식이 있을 때 함수형 인터페이스 F1에 할당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아까 add functional interface 해가지고 interface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int do op int로 돼 있었죠. 그러면은 fy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여야 되겠고 메소드선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람다 표현식의 인자수와 타입의 수와 타입이 F1의 유일한 추상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달하고 싶으면 매개 변수는 3, 5, x, y 등 인트 변수들 이를 이용해서 정의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 뭐 x 3 이렇게는 안 하겠네요. x, y 뭐 x 이렇게 뭘 하나 받는 건 여기랑은 개수부터 안 맞죠. 그래서 못 쓰는 거고, 반환 값의 타입이 F1의 유추상 메소드의 반환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return x 하면은 요게 일치되죠. int 두 개 받아서 int를 return하는 거니까 이 표현식이 책 뒤에를 발생하면 F의 유일한 추상 메소드가 공표하는 예와 호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함수의 또 다른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가지고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매개 변수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두 개의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이너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애더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두 개는 타입이 많이 다른데 이 조이너의 경우에는 스윙을 두 개 받아서 스윙 하나를 반환해 줍니다. 애더는 원시 타입 인트를 두 개 받아서 인트를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인자가 두 개, 출력 하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개수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메소드를 이렇게 테스트를 다중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중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이너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애더를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다중 정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이제 조이너의 조인을 이용하게 되겠고 애더는 애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테스트를 호출할 때 여기에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은 두 개를 받아서 결과를 하나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 개를 주게 되겠고 여기에 타입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람다 표현식은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뒤에 있는 결과값을 보면 아 얘는 스트링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매칭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모호해서 안 된다. 우리가 다중정의를 할 때 다중정의 자체를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호출할 때 이 호출이 일로 가야 될지 모호해서 에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두 개이면 이 반환 타입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보면 x 플러스 y는 정수도 되지만 스트레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모호한 것은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얘네들은 이 뒤에 이 반환하는 쪽의 타입만 보면 인트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현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로 완벽하게 다른 펑셔널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두 개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전달할 때는 모호한 것이 있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람다 표현식을 여기다 직접 쓰지 않고 대상이 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인터페이스의 그 변수에 대입한 다음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불필요한 변수를 하나 두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모호할 때는 타입을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타입을 쓰지 않고 하고자 하면은 얘를 타입 변환을 애더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거지만 두 개 받고 두 개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람다 표현식은 타입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람다 표현식 전달할 때 모호해질 수가 있다. 그 모호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타입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두 개의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아까는 하나는 string, 하나는 int였고 요 예제에서는 둘 다 int입니다. 그리고 둘 다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데 ham은 더기를 이용하고 있고 해는 ca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중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기 sum이라고 그 변수에 요 람다 표현식을 이용했을 경우에 얘는 더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sum을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cat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유지된 상태에서 ham을 부르는 건 실제 보면 더기도 int이고 cat도 int이기 때문에 요 람다 표현식이 여기에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달될 수는 있지만 이 람다 표현식을 cat이라는 타입 그 변수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 cat 타입은 더기 타입하고는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람다 표현식도 여기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더기라고 하는 변수의 람다 표현식을 유지해서는 여기에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cat는 cat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람다 표현식을 쓰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똑같은 인터페이스지만 다른 타입의 그런 어떤 타입의 람다 표현식 유지했을 경우에는 얘를 전달할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람다 표현식을 이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의하지 말고 자바 UT 펑션에 미리 정의해 놓은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정의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들을 또 여러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바 UT 펑션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 같은 많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는 템플릿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원시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쓰고 싶으면은 뭐 function, integer, 뭐 str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integer 표현하는 것이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 측면이 있죠. int를 또 객체로 변환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싫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전용 그 원시 타입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들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로 얘네들은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버전들이 있고 그 템플릿 버전이 범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있고 각 그 더블과 int에 대해서는 별도 전용 펑셔널 인터페이스도 정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펑션은 보시면은 두 개의 그 타입 인자를 갖고 있는데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t가 그
입력 매개 변수의 타입이 되겠고 R은 반환 타입의 그 매개 변수가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하나 받아서 어떤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퀘어 이퀄 x에서 x제곱을 하는 그런 람다 표현식을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인테저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은 원시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는 것보단 요걸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int 펑션은 R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R apply int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받아서 R 타입을 반환해 줍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환 타입은 인테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원시 타입을 대상으로 어떤 그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고자 하고 그것을 받는 타입을 인터페이스 통해서 정의하고 싶을 때는 실제 직접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요걸 사용하지 말고 요걸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컨슈머, 펑션, 프레디케이트, 서플라이어 뭐 이런 게 있고 int 펑션, int predicate, int supplier, long. 그래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더블과 관련된 원시 타입과 관련된 거, int 정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long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걸로 시작되는 그 functional interface, 자바 UT 펑션에 정의해 있는 그 functional interface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by 펑션은 인자가 두 개인 거, 뭐 predicate이라고 하는 것은 불련을 반환해 주는 거고요. by는 또 입력이 두 개인 거 그런 거고, consumer는 void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지 뭔가 출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자바 UT 펑션에 있는 이런 것들에는 요것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인터페이스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터페이스에는 또 다양한 디폴트 메소드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걸 사용하려면 요 이름들을 알아야 돼요. 요 이름들을 알아야 요렇게 유지해 놓고 만약에 컨슈머를 실행하고 싶으면 consumer.accept 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요 메소드 이름을 이용해서 이 람다 표현식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negate, an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egate, and, or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s positive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거 negate 해가지고 50이 0이거나 아니면 음수인지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is positive와 이런 predicate 두 개를 and를 이용해서 결합해가지고 둘 다 참인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또 어떤 기본 메소드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